현재 전 세계는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신냉전 시대에 돌입해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임박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한 러시아 육군이 찍힌 위성사진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빼곡히 들어선 러시아의 기갑 전력은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국경을 넘을 기세로 정렬해 있어 그 긴장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10만에 가까운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해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또 다른 국가에서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중국 서부 국경 지역에까지 전차 전략을 급파하는 등 중국도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러시아의 행보가 현재 동유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3차 대전으로 번질 위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싸움이 세계 곳곳에서 대리전 양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을 제외한 전 지역들이 전장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한국의 무기가 3차 대전에 쓰일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가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며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디서 어떤 한국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우주항공기술업체인 맥사 테크놀로지스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 위성사진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러시아 기갑 전력은 오와 열을 맞춘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주변에는 러시아군이 머무는 주둔지까지 공개돼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CNN이 미국 정보기관 관리를 인용해 보도한 바로는 현재에 축적된 군수품만으로도 대규모 공세를 7에서 10일 정도 수행이 가능하고 파견된 전투지원부대는 한 달은 활동이 가능한 규모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장기작전을 위해 필요한 군수 및 의무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부대와 장비들이 현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단순 훈련을 위해서 현지에 이런 체계를 갖추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1991년 걸프전 개전 직전에 미국이 현지에 대규모 야전병원을 설치하고 장비를 이동시킨 것과 흡사한데요. 우크라이나 현지와 미국은 러시아 측의 이런 움직임 때문에 내년 봄 러시아의 침공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치밀하게 준비한 영상까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정보장교가 입수한 영상에는 러시아군의 특작 저격수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동부 우크라이나 인근에 집결한 러시아군이 대규모 무력 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은 러시아 저격수가 돈바스 반군간의 접경선 인근에서 활동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하면 이들 러시아 저격수는 이미 2020년 6월경에도 활동 사실이 목격되었으나 최근 들어 그 공격이 더 위협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우크라이나군이 획득해 공개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에 따르면 돈바스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FSB 소속 저격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과거 소련 시절 독소전의 소련 저격수들처럼 소규모로 전선 근처에 흩어져 활동 중이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지키스탄에서도 러시아의 기갑 전력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아프간에서 망명한 아프간 무장 세력을 막는 것과 동시에 최근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돌고련압 세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타지키스탄의 30대 T-72BM3 전차들로 이뤄진 한 개 기갑대대를 타지키스탄에 급파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의 경험이 한몫했는데요.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 강한 전차 전력을 보유했던 아르메니아가 터키제 드론을 운용했던 아제르바이잔에 처참하게 패배하자 러시아가 긴장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교두보인 타지키스탄에 기갑 전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바로 중국 신장, 바로 옆이라는 점입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전쟁이 벌어져 불똥이 신장 위구르 지역까지 번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연합과 나토 진영대 러중연합이 국지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 충돌 과정에서 나토와 일부 유럽연합 국가가 러중연합군에 맞설 때 한국의 무기가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투가 이뤄질 주요 전장에서 나토 측 몇몇 국가들은 한국 무기 도입 국가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 한국 무기의 쓰임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폴란드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가 벨라루스와 국경 난민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벨라루스가 일방적으로 폴란드의 난민을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폴란드는 벨라루스 국경에 군사를 배치한 상태인데요. 여기에는 K9 자체로 만든 폴란드 자주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직접 국경이 맞닿게 될 개입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서 유럽 전역으로 3차 세계대전 양상으로 퍼지며 나토군이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18문의 K9 자주포를 구입한 에스토니아는 유럽 북쪽에서 러시아의 진군을 막으며 시간을 벌어 다른 나토 회원국의 후속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게 되는데요. 핀란드도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북유럽 사수를 위해 러시아 국경 지역에 K9 자주포 48문을 배치해 버티며 바다로는 영국의 함대와 육로로는 노르웨이의 24문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기에 노르웨이가 K2NO를 도입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반격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요. K2NO에는 하드킬 등동 방어 시스템과 제한적으로 공격 헬기와 교전할 수 있으며 무인 사격이 가능한 원격 조종 무기 장착과 자동 장전 장치까지 탑재해 승무원 3명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해 러시아 기갑 전력을 막는데 K2NO만한 주력 전차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기에 나토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의 전투기를 산 슬로바키아가 FA-50 10대로 폴란드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FA-50이 어떻게 러시아군에 대항할 수 있냐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최근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어이없게 뚫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 이스라엘은 새벽에 러시아의 앞마당이라고 볼 수 있는 시리아에 라타키아 항구를 공습해 그 일대가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러시아의 공군기지가 있었는데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 이스라엘이 사용한 전투기는 스텔스 전투기가 아닌 F-16으로 밝혀졌는데 라타키아 항구는 판치르 등 러시아의 다중 방공 시스템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스라엘군이 러시아의 방공망을 뚫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도 이스라엘 F-16 전투기에 의해 발사된 12발의 미사일이 시리아 하마의 밤하늘을 가르며 미사일 공장을 폭파한 적이 있었지만 시리아 마샤프 근처에 배치된 세대의 S-300PMU2 지대공 미사일 포대는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러시아 방공망의 성능이 부풀려졌다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값비싼 F-16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FA-50 개량형으로도 러시아와 제한적으로 교전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자주포와 전차, 그리고 전투기까지 북유럽과 동유럽에서 시간을 벌어주면 영국 함대와 미국 함대가 발트해로 집결하고 독일이 전차들로 동유럽을 병력을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문가들은 터키가 나토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F-16의 개량을 위해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대미 관계를 악화하지 않으면서 공군력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F-16CD를 최신의 F-16V로 개량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F-35까지 도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데 칠러라고 낙인이 찍힌 터키가 낙인을 벗겨내기 위해 파병만큼 좋은 카드는 없습니다. 이에 터키는 한국 K9 자주포에 라이센스 생산인 T-155 프르트나 자주포와 K2 흑표의 기술로 만들어진 알타이 전차를 러시아 국경과 중국 서부 국경에 보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와 연합해 신장 위구르 지역이 터키의 OTS 세력에 의해 독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력을 서부 국경에 배치하게 될 것인데요. 그럼 인도가 라다크 지역에 배치된 K9 자주포로 중국을 압박하거나 갈등이 있는 국경지대를 장악하기 위해 한국에서 K2 흑표를 도입해 중국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어 동쪽 병력을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무기의 쓰임에 대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러시아의 공군 전력과 미사일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미국, 유럽, 나토 진영과 러중 연합은 다른 군사 옵션이 많아 전세를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타국 전쟁에서 한국의 무기가 쓰이는 것이 자랑할 일이냐는 비판이 돌고 있지만 이들은 한국의 무기가 없다면 강대국들의 싸움에서 속절없이 나가떨어질 뻔했으며 또한 한국 무기가 아니면 무기 구매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국가로부터 다른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3차 대전이 임박한 가운데 강대국들의 대리전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가 전쟁을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